국민의 생명, 안전, 공경 꼭 또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제들은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전체 다 푸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 반대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제 꼭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사람하고 민첩하게 관련된 그런 거는 현장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실제로 은퇴하고 나도 지금은 60대면은 60대면 이제 오히려 60부터 청년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욕구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청년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 일자리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문제를 해보자고 하시면 그건 제가 꼭 해결을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60대 이상 은퇴한 그런 4년, 5년 인구를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능력을 만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얼마나 밀려나가 버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는 꼭 안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기철 위원장님께서 그 창원시 통합 이후에 여러 문제들 그리고 지금 100만이 무너져서 이제 특례시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풀어나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창원시 통합의 행정 통합의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창원 마산 진해 통합이 시민들의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당시의 정치인들과 시의회, 세계 시의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죠. 왜 정치적으로 결정했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 행자부가 추진했던 게 전국의 시군을 어떻게든 통합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균형발전 정책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 그러면서 시범 사례가 필요한데 시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고르다가 마창진에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혜택에 그 세계 시도가 받고 있던 행안부가 주던 그 교부세를 그대로 받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센티브도 더 주겠다 10년 동안.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세계 시도가 받던 교부세보다도 통합 창원시가 받던 교부세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메리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합을 하면은 이 세계 시가 하나의 생활적 경쟁권이 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여전히 세계시가 균형 불균등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마산이나 진해 일부 같은 구도심은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도대체 통합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쪼개자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건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군이 너무 많아요. 200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실제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 인구 2만 3만 되는 정도 있는데 이 시군 단위로 다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꽤 많이 거든요. 그걸 그 행정 통합을 하려니까 통합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통합 논의하는 데 많습니다. 저기 전주 완주 통합하자고 하는데 전주는 하자고 하고 완주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목포, 무안, 신안도 여기도 통합하자고 하는데 여기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그전에는 목포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포가 잘 나갔으니까 잘 나가는 시는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은 통합하자고 하고 그랬다가 목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통합하자고 해요. 근데 무안에 노천도 가고 무안에 공항도 있고 하면서 무안이 또 잘 나가고 무안이 또 반대하는데 이게 이제 행정통합의 핵심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역단위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도가 통합이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되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은 연합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군구도 마찬가지예요. 시군구도 지금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권역 단위로 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가시티 안에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두세 개 정도의 큰 권역으로 다시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군들을 묶어서 그 시군 단위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든 생활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문제가 있는데 진주권에 가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이쪽이 군 단위로 어떻게든 병원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해요. 응급실도 풀어보려고 하고 안 됩니다. 응급실에 의사 어떻게든 초빙해서 보건소에 월급 2억 3억씩 주고 초빙하는데 왔다가도 가고 안 와요. 군 단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진주를 중심으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여기를 일종의 작은 메가시티로 만드는 거죠. 저근역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러면은 병원 문제, 응급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진주에 큰 병원들이 있으니까 군 단위에는 그러면 큰 병원으로 가기 전까지의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을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가용으로 움직이게 하면 그러면은 응급의료가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 병원에 들어갈 때 대중교통으로 오고 갈 수 있어야 그게 그 지역의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아픈데 어르신들이 아픈데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도시에 나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산청이 기촌 전국적으로 기촌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산청에 기촌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수해 겪고하면서 산청이 가도 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산청은 이런 기촌이나 집중해야 될 게 수리한 지리산권의 수리한 경관을 자기들 강점으로 삼아서 기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쪽이 안전하면서도 그 경관이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기초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집중 예산이 안정돼 있으니까 교육 문제도 풀어야 되죠. 병원도 만들어야 되죠. 응급의료 시설도 회사 출빙해야 되죠. 군 하나 작은 군에서 인구 3만 되는 군에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 기촌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집을 만들고 하는데 미리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땅 사서 저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이번에 수행하면서 산사태 나고 부러지고 사람들 생명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시군들이 다 자기 시군에서 필요한 행정을 모두 다 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권역 단위로 몇 개 시군이 묶어서 그 안에 거점 도시에 집중할 건 집중하고 오히려 분단이나 농산어촌은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어요. 우선은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농촌교화 이런 걸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도 특화한 좋은 학교들 만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부모들이 올 때 아이만 내려서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집 가족이 모두 이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권역 안에서 일자리도 함께 해결이 되면 전체 가족 일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농촌교화 하면은 아이와 엄마만 아빠는 수업들을 나가서 직장들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원, 부산, 울산 권역에 요 인근 농산어촌 지역에 농촌교화합니다. 그럼 아빠는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전국이 골고루 장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도 이제는 동합창원시의 특례 하나, 특례시로서 주어진 특례를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안고 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좀 별로 없다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경 권역에서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도시로 만들 거냐 그 안에 그러면은 창원 와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